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안녕하세요. 나정숙입니다.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2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산시는 1986년 시 승격하여 반월공단의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산업화로 공단도시로 알려졌지만 사실 안산은 서해바다가 가까운 포구마을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안산의 어촌지역 옛 모습은 찾기 어렵죠. 그 속에 웃고 울던 사람들도 흩어지고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사라진 기억들을 찾아서 꺼내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미 사라진 것, 앞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예의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라진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안산의 옛 모습을 찾아서 기록한 사라진 사리포구를 기록하여 만든 2권의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1편, 2편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살고 있는 안산의 오래된 실물이 다가오는 것 같아 너무 놀랐고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 모습은 지금 이 안산을 재구성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진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 오늘 사동 지역사 모임의 김부일, 송보림 선생님 2분을 모시고 우리가 몰랐던 안산의 이야기를 전해 듣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음악은 이수연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별이 등실 떠오른다. 너도 함께 떠오른다. 두 손을 이잡고 다시 떠져도 그대는 계속 떠오르죠. 눈물이 툭 떨어진다. 들킬까 닦아버린다. 그대는 왜 이리 모질게 아픈가요? 나의 마음에 이렇게도 멀리 저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그대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구름 따라서 바람 따라서 매일 걸으면 혹시나 보일까 너의 그 아름다운 웃음. 별빛이 툭 떨어진다. 그대가 더 생각난다. 오늘도 눈에 밟혀 서성거리죠. 마음도 그리움 때문에 아파오죠. 그댄 왜 이리 보고 싶죠. 멀리 저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단원 FM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사동지역사 모임의 김부일 송보림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부일 선생님과 송보림 선생님 이렇게 나정숙의 생활실험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부일 선생님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동 주민이기도 하고요.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시 책임교사로 지내면서 네. 그 옆에 1도시에서 사동 지역사 모임을 하면서 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보림 선생님 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김보일 서연이하고 똑같이 99도시 교사도 활동하면서 사동 주민이자 마을에서 사동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송보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두 분. 청소년 운동도 하시고, 근데 사실은 그 청소년 운동이 연장돼서 또 마을의 지역사 연구를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부일 선생님 지금 이 활동 지역사 모임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역사 모임의 또 출발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시작으로 사동 지역사 모임을 하게 됐는데, 고향을 만들어준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어른들이 우리 마을의 어떤 역사, 사람, 이야기들을 잘 기록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그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사실 막 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2014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맹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시작했는데, 그 첫 인연을 열어주신 분이 신대강 선생님이셨고, 지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 지역사 공부가 정말 재밌구나. 그래서 우리 마을이 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럼 기록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평범한 주민들이 마을 기록자가 된 그 모임이 사동 지역사 모임입니다. 평범한 네. 시민들이 특별한 네.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와. 우리 송보림 선생님, 지역사라는 거 사실 생소해요. 뭐 항토사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조례나 이런 거 볼 때 항토사에 대한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지역사 모임은 이런 용어나 이런 것이 좀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 그 지역사는 이제 그 중앙에 저희가 역사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고, 중앙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우리 지역,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련된 역사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막 이순신 장군이나 막 세종대왕이나 이런 큰 역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뭘 해 먹고 살았을까, 뭐 이런 사소하지만 뭔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이 역사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은 그 지역사의 의미는 그렇게 주신 거예요. 네. 송보림 선생님이 지금 이 활동을 하신 거는 어떤 그 계기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아까 지금 부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지역사 수업을 먼저 들었어요. 사실 저희도 지역사라는 게 되게 생소했는데, 신대강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행도 다니고 어떤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면서, 사실은 저도 안산에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았는데, 거의 고향이시네요. 네, 되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안산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래된 곳이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반월공단에 오시면서 정착했던 그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안산에 이런 유적이 있었어?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좀 신기했고, 안산 이제 기행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안산이 되게 깊은 역사가 있는 곳이었구나, 안산이란 땅이. 그런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3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책도 함께 내보자. 동네 사람들 이야기와 그 사동 역사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신대강 선생님하고 모임 그 회원들하고 같이 그 준비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분들 인터뷰하고 네. 그러면서 안산에 사리포구가 있었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제 그거 관련된 것도 조사하고 싶은 또 마음도 생겼고 같이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사실 사동이란 곳이 유물이란 곳이 딱히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뒷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파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예전에 그뭐 기와주우러 다니고. 네. 네, 근데 이게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이야기 만들기에는. 그래서 고고 학자처럼 뒷동산에 가서 뭔가 찾아보시고 그랬군요. 있긴 있었거든요. 기와 같은 게 신대강 선생님이 알려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게 없었는데 사리포구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시겠지만 그 사리포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정부가 전무하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군요. 그 김부리 선생님 이 지역사분들 연구하신 분들 많은 분들인지 어떤 분들인지 되게 궁금해요. 이게 무에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찾아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하세요? 저희에게 그 복이라고 하면 신대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 게 또 큰 복이다. 네. 역사학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근데 또 그 공부하시는 분만 계시면 재미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무지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뭘 좀 알았으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인터뷰를 했겠냐. 몰랐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 재밌고 알아가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못할 게 뭐 있어라고 해서 저희 구성원들은 다 이제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거기 석호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공동체 속에서 좀 잘 자라게 하려고 했던 엄마들, 그 엄마들이 주축이 된 거예요. 주축이 돼서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았고 여긴 처음부터 도시화가 됐었던 건지 아니면은 여기도 옛날 사람들이 있었던 건지 농사를 졌는지 바다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신대강 선생님 만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거죠. 뭐 사리역도 있었고 사리포구도 있었고 양주채 씨도 있었고 이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잘 들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사동실록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냈고요. 겁도 없이 책을 내겠다고 야심차게 시작을 해서 신대강 선생님을 굉장히 놀라게 한 일도 있고요. 너무나 글을 못 써서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중입니다. 송보린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말은 좀 하지만 그 말을 기록을 한다는 거는 글을 좀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반 이런 주민이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해도 어떤 글을 쓴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2권을 아니 2권 이상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책을 만드시는 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했었을까요? 선생님들 그 활동 속에서 그게 참 궁금해요.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책 낼 때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책 낼 때는 진짜 쉽지 않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녹취 푸는 법 뭐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저희는 그냥 이렇게 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쉽지 않아. 되게 힘들다는 걸 그때 또 알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이제 좀 조금 우왕좌왕했었죠. 그런데 글을 쓰면서 사실은 그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뭐 생각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한테만 관심이 있고 내 생각만 하게 되고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타인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녹취록을 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고민하는 과정이 사실 있어요. 이렇게 프롤로그나 에필로그 쓸 때 그런 고민하고 이분은 왜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하면서 뭔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을 다 흘려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그렇지만 그 녹취록으로 한 번 들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나? 막 이런 순간이 딱딱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흘려갈 수 있었던 말 중에 다시. 따옴표가 되는 말들을 찾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하다 보면 우리랑 전혀 정치색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시고 되게 좀 우악박하신 분도 계셨었어요, 사실. 하지만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그분의 어떤 점이 또 내가 이해가 되고 그런 또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배울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해서 글을 쓸 때 그 녹취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걸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해서 오타를 찾아내고 이 부분은 이 부분 좀 이상하다. 그분에게 좀 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조금 할 수 있었던 게 너 왜 안 했니? 빨리 해라. 마감을 그렇게 서로 자극하면서 같이 있어서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예, 서로 안 그러면 못하죠 네. 절대. 예. 고민하면서 마감이 있고 그 마감 안에 써야 되고 얼른 써라. 써서 타박을 하면서. 근데 하니까.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다큐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그런 분들하고 약간 흡사하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이 어떤 식의 다른 사람에게 느껴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찬찬히 조심스럽게 만드시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하시고 성실하신 것 같다. 김부혜 선생님 본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 그러니까 사동지역사 모임 하면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림쌤 얘기했지만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듣는 순간 배우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 거죠. 예, 공모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 작업을 했던 동네들도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의 어떤 무기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닐까? 지속적으로 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나랑 생각이 달랐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랑 연배도 굉장히 다른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거기서 느끼는 돈으로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아주 귀중한 것을 얻게 되죠.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산의 옛 모습을 또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같이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의 면면이 지금은 알 수 없는 묘한 그런 마술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안산의 옛 모습 그리고 안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이 포고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라는 1편과 2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1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2편까지 하신 선생님들을 보고서 굉장히 끈질기다. 집요하다. 근데 결국엔 결과물을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선생님들이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좀 들을까 하는데요. 음악 유익종의 어서 말을 해라는 음악을 듣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한마디 그래 자꾸 말을 못하고 너는 바보야 알고 싶으니만 그래 자꾸 말을 못하면 떠나가버려 어서 말을 해 흔적 없는 거리마다 말 못하는 바보들 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사랑단 한마디 그래 자꾸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알고 싶으니만 그래 자꾸 말을 못하면 떠나가버려 어서 말을 해 흔적 없는 거리거리마다 말 못하는 바보들 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사랑한단 한마디 그래 자꾸 말을 못하면 정만 주면 무슨 소용 너는 바보야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알고 싶으니만 그래 자꾸 말을 못하면 미워하면 무슨 소용 떠나가버려 가고 나면 어서 말을 해 단원 FM 나종숙의 생활실험실입니다. 오늘은 김부일, 송보림 사동 지역사 모임을 열심히 하시는 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보림 선생님, 아까 우리 사동 지역사 모임 기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 책을 만들면서 진행하면서 재밌었던 얘기 좀 전해주세요. 재밌었던 일 많았죠. 네. 네. 아까 그 나정수 의원님 1, 2권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정말 엑기스가 담겨 있다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걸 만나기 위해서 1권도 내고 그 사동에 살다에서도 사리폭을 이렇게 조사하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권 두 번째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이야기 책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묘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두 권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동에 살다를 내고 사리포구 편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3분 있었는데 뭔가 사리포구만 따로 하나를 내면 더 조사할 것들이 있는데 못했구나 생각에 그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좀 시간이 촉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두 권 책 앞에 또 한 책이 있었군요. 네, 그 사동에 살다라는 책 안에서 안에 사리포구라는 그 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리포구 주제로 하나의 어떤 책을 내도 되겠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없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사리포구에 대한 어떤 자료나 조사 그런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인터뷰하신 그 분들을 보면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선원, 어부, 뭐 선장하셨던 분들 이게 주로 남성분들의 인터뷰만을 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배를 타고 다녀서 그 마을에서 생활할 일이 별로 많이 없는 거예요. 몇 달씩 가 있고 바다에 가서 일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남성들은 이렇게 세세한 걸 기억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고 뭔가 삶의 뭐 이웃분들의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많이 하시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저희도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여성분들의 이야기, 조금 더 젊은 세대 이야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저 책이 나오고 나서 1권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전시도 조금 하게 됐어요. 그게 좀 소문이 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연락 오시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연락 왔던 데가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전시를 했을 때 40대 여성분이셨었어요. 그게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40대 여성분이 사리포구에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되게 저도 그 선생님이셨고 사리포구에서 자기가 대학생 때까지 계속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쭉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게 길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를 알게 되고 어머니 인터뷰도 하게 되고 아버님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께서 그
사리포구에 맏며느리 모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맏며느리 모임. 네. 맏며느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 맏며느리 모임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요즘도 그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네. 뭐 제사나 어떤 환갑잔치나 어떤 생일잔치나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같이 착착착 모여가지고 일을 막 일사불란하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우리가 가면 진짜 맏며느리들의 모임. 어떤 곳에 가서도 일은 하나는 우리가 최고다. 이런 일을 겁내지 않는 맏며느리들. 네네. 그분들이 한 40년 가까이 지금도 모이시고, 모이신대요. 예, 지금도 모이셔가지고 계속 이제 그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도와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세요. 그래서 계속 여행도 다니시고 끈끈한 모임을 이렇게 사리폭은 없어졌지만 네. 유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이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이것도 거의 두 번째 책 나올 때 막판에 이제 한여름에 이제 알게 돼서 그 맏며느리 모임 인터뷰를 하게 돼서 거의 막 화수분 같은 이야기가 너무 나오는데 이제 네.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내야 내야 되니까 연말까지.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네. 되는데. 근데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그럴까? 제가 여성이어서 그런지 배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 모임 자체가 흥겹고 막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네. 이게 호탕하다고 해야 되나? 그 여성분들이 너무 호탕하신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거기서 막 깔깔대다가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영상을 그때 만들었는데 네. 인터뷰 소리도 막 너무 깔깔대는 게 또 많고 막 그러는데 되게 호탕하고 그 이경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렇게 김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네,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어머니께서 아니에요, 저 씩씩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약간 그 사리에 살았던 여성분들의 어떤 그 느낌이에요. 삶의 모습. 씩씩한 거예요. 사실 여성분들이 되게 일이 많거든요. 전 몰랐어요. 일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어촌 마을이면. 네, 어촌 마을의 특징이 그런 건지 몰랐는데 농사일도 해야 되고 그쵸. 시집살이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어촌 남편이 이제 배를 나가면 뱃동사라고 부르더라고 선원들을. 뱃동사들 밥 챙기고 빨래하고 뭐 숙식까지 다 하면서 심지어 그 집 뭐 부인도 챙겨주고 그 집 애도 그 집 봐주고. 애들도 봐주고. 예, 그리고 또 뭐 그 집안 대소사도 다 막 마을의 해야 되고.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기름통 있잖아요. 네. 그 바닷가에 있는 기름통도 막 그걸 메고 저기까지 그 배까지 발로 갔다. 툭툭 차면서 예, 그 여성분 혼자서 이만한 기름통을 완전히 걸크러시군요. 예,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만큼 일이 많았지만 굉장히 흥겹고 예, 뭔가 에너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막 그 사리포구 횟집 하셨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리가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횟집까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막 들어온대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제 발이 다 젖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당시 사실 세대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 손님들 업어가지고 손님을 또 업어가지고 업어서 대단하시네. 이동시켰다. 막 그런 이야기도. 삶의 모습이 굉장히 스펙타클하신 네,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거군요. 네. 아, 여성분들의 이야기. 야, 그런 얘기들이 무궁무진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김부희 선생님 그 사리 포구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게 기억이 나세요? 다 처음에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 할 말이 없다 그러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나를 왜 인터뷰하냐고 그러고. 근데 막상 시작을 하면 네. 그냥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분들, 근데 그분들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또 그렇죠. 그분들하고도 계속 그렇죠. 그 이제 연락을 하시고. 꼭 사리포구 얘기가 아니어도 저희가 2016년부터 계속 책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어진다라는 거, 그 연결이 계속 쌓여간다라는 거. 저는 그게 자산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통장님들이에요. 네. 통장님들 저희가 처음 만나 뵙고 지금까지도 너무 좋아하시고. 사리포구의 통장님들? 아니죠. 저희 동네. 동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리포구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동네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의 이 동네의 분위기. 그다음에 통장 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들 대단하시거든요. 대단하시네. 이런 분이나
또는 이제 독립운동가 할머니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던 거죠, 유공자. 그런 할머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립포구에서 이 기록을 하면서 만난 분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분이 김두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분이 이제 사리공소에서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사리공소가 뭐예요? 사리공소가 그 성당의 어떤 분소 아, 같은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들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일감도 주고 또 어떤 먹을 것도 나누고 말하자면 공동체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네. 그래서 네. 이분이 그 동네 이웃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이름이 남겨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인터뷰하는 과정에 이분을 알게 되고 또 이분을 또 아는 또 전준호 의원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아, 이분의 따님이 네. 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 예, 이분이 또 시인이세요. 네.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도 재밌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 그 사리포구 아이들이죠. 네. 그 사리포구 아이들은 네. 굉장히 사계절을 재밌게 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 논바닥에서. 예, 스케이트 썰매도 다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든가 여름 되면 이제 헤엄치는 거죠. 수영복이 따로 없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냥 그렇죠. 수영복이 없고 그냥 뻘거벗고 수영하다가 여학생이 있으면 못 나오는 그런 얘기라든가 네. 아니면 뱀장어, 실뱀장어를 잡아서 용돈을 벌었던 이야기.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자립적이고 아주 그 아이들 사이도 끈끈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모임을 하세요. 40년 지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을 인터뷰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3분을 인터뷰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뭐 짠물 민물하면서 별명 부르면서 추억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임이 40년째 이어온다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사리포구에 있었던 네. 분들이 지금도 안산에 계속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있죠. 단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네, 몰랐던 거군요. 그렇죠. 그 얘기를 꺼낸 거죠. 꺼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목이 사리포구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낸 맞아요. 거죠. 사실은 저도 여기 이사 온 게 뭐 90년 초반이지만 그때 사리포구에서 새우튀김 먹고 사람들이 새우젓 사러 바글바글 그렇죠. 모였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서 계속 사셨던 분들은 더 많은 추억이 있을 텐데 그렇죠. 송본인 선생님은 사리포구에서 거기서 이제 자란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가 잘하진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네. 그 저는 사리포구 이 책을 쓰면서 저의 네. 과거를 떠올려 보긴 했었어요. 네. 제 기억 속에 이상한 그 기억이 제가 이제 반월공단이 할 때 부모님이 같이 오셨고 어렸을 때 반월공단에 살았었거든요. 한 1년 정도를. 근데 이제 보면 이상한 추억은 그때 애들은 부모님들이 방치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가잖아요. 막 그렇죠. 한두 시간씩 막 걸어가고 다니고. 그럴 때 그때도 막 이렇게 동생이랑 막 놀러 다니고 한참 걸어 다니고 하다가 그 바닷가 같은 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진짜.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그 기억이 저는 이상한 기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막 슬리퍼 잃어버리고 막 울고 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직 남아 있을 때였거든요. 네, 사리포구가 남아 있던 시절. 그리고 엄마가 그때 사리포구를 데려갔었어요. 예. 사리포구를 동생이랑 저랑 데려가서 막 사진도 찍어주고 저도 새우튀김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길 도대체 왜 오는지 도대체 막 이렇게 비린내만 나고 엄마는 여길 내가 왜 데려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근데 간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서 앨범 뒤지다가 엄마 여기 그냥 오이도지? 물어본 거예요. 여기 오이도지 그랬더니 그게 사리포구 사진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어디 사리포구 사진 없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집에 본인이 있던 집에 거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 디테일하게 앞뒤에서 정확하게 찍으셨다고 그 풍경이 나오게. 그래서 그 일권에 보면 제 사진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동생과 되게 촌스러운 모습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 송본인 선생님의 사진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곰곰이 그때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사리포구 약간 그런 곳 아유. 가난한 사람들이 참 어디 가기 돈 쓰러 가기 좀 그런데 네. 사리포구는 그냥 만만하게 가서 그냥 바다 봤다 하고 우리 바다 봤다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상하게 그 사리포구 사진을 보고 있으면서 그때 엄마가 떠오르면서 뭔가 이렇게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네.
김부일 선생님이 책을 보면은요 사진이 꽤 많아요. 네. 이 사진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셨을까? 사진만 봐도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진들은 어떻게 이거를 다 그 구하셨어요? 인터뷰할 때 이제 항상 필수로 물어보는 게 사진 아,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사동에 살다를 만들 때부터 사리포구 이야기를 일부 기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진 구하기가 어려웠죠. 네. 그러니까 뭐 안산시에 공식적으로 올려진 음. 사리포구 관련된 사진 이렇게만 있다가 사리포구 첫 번째 이야기 만들 때 김용호 화백님의 그림과 또 네, 사진, 사진.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 횟수가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그 사진들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무조건 없다고 하셨다가 또 이제 찾아보기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늘어난 거지.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자료가 없는 거. 없는 예, 거. 근데 그렇죠. 다 인터뷰하면서 하나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한 땀 한 땀인 거예요. 한 땀 한 땀 그렇죠. 만들어진 책이군요. 그렇죠. 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사리포구의 사라진 이야기가 네. 다시 우리한테 오기까지 많은 분들, 특히 사동 지역사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지역사 모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던 것 같은데 김부희 선생님 어떤 분들이 생각이 좀 나시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정말 많죠. 그 네. 사리포구와 관련된 분들만요. 네. 사리포구와 관련된 분들은 그 시작을 열어주신 분은 이제 안강업 회장님이 계세요. 그 안강업 회장님 얘기는 우리 보림쌤이 조금 덧붙이면 더 좋겠는데 네. 어쨌든 이분이 그 사리포구에서 선언도 하시고 선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리포구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대책위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다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당시의 일들에 대한 기억력도 굉장히 좋으세요? 또렷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기지 넘치는 달변에 가까운 이야기. 그래서 그 일권에 보면은 거의 쉬지 않고 랩을 하듯이 이야기한다라는 표현을 보림쌤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주 그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저희를 믿고 그 많은 자료와 또 아는 분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사리포구 두 번째 이야기에 김두호 선생님이 굉장히 애잔하게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비껴갈 수 없는 세대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고생한 세대. 네. 그 고생한 세대들이 읽어왔던 여러 가지의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그 터전을 가꾸고 살았던 사람을 돌봤던 이런 분들의 삶이 어쩜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분의 어떤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그렇죠. 봐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만며느리 모임 네. 분들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모임에 갔을 때도 저희 처음 만나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환대도 해주시고 저희가 그 오이도에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만며느리 분들도 만나러 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지금도 사리포구가 있다면 오라면 난 가고 싶어. 거기에 지금도 누구네 집, 우리 집이 있어.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였던.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지금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의 어떤 그 높은 건물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너무 가혹한 그 폭력을 저지른 거 아닌가. 아주 없어졌어요. 네, 사리포구의 그러니까요. 어떤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근데 사실 다 한 분 한 분이 네. 다 기억에 남고 저희에게 배움을 준 분들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송보린 선생님은 지금 우리 김부일 선생님 말씀하신 이 세 분 외에도 어떤 분들이 생각이 나세요? 사실 저는 제가 또 생각나는 분은 처음 그러니까 이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해야 되나? 아까도 제가 드렸었는데 그 평생학습관 그 전시관에서 그 복도에서 만나서 네. 그때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선생님이 교사셨어요. 네. 교사셨고
그때 그 석신의 가족 중에 이제 첫째 딸이었어요. 첫째 네. 딸이었고 3남매 중에 첫째 딸이었고 그래서 이제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의 그 첫째 딸이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애잔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살이할 때는 이걸 내가 막 의무감으로 정말 내가 뭐 사명감이 엄청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두 번째 살이포고 할 때는 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근데 그게 그 석준 선생님을 만나셨었거든요. 사실 그분이 멀리 사시는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시고 여기는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사시고 했는데 그걸 보러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고 싶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바로 그날 처음 만난 날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그때 사리포구에서 있었을 때 사진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사리포구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 곳이다. 그때 이렇게 자기는 그러니까 사리포구의 석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눈물도 이렇게 좀 보이시고 석양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 갯골을 따라서 이렇게 그 해가 이렇게 내리쬐면 갯골에 그 해가 이렇게 반짝반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다 질 때까지 깜깜해질 때까지 멍하니 한참 동안 보고 있었다고 그 얘기도 하시고 사실 그날 또 뭐 거기가 이제 배에서 사고 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 친구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엔 세월호 이야기도 하게 되고 하여튼 그래서 뭔가 찡하게 내가 좀 찾고 싶다. 이야기를 더 찾고 싶고 더 자료를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안강업 회장님도 되게 기억에 사실 남아요. 네. 1권부터 쭉 등장하시거든요. 그래요? 회장님은. 네. 1권부터 3권까지 쭉 등장하시는데 한 5번 정도 만나 뵙고 네. 안강업 회장님 덕분에 그 보상 관련된 어떤 자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셔서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안강 회장님은 더 말하고 싶어하고 내가 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이 뭔가 힘을 내서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분을 그냥 한 번만 인터뷰한 게 아니라 한 분 인터뷰하고 또 필요하면 또 하시고 3번, 4번, 5번 계속 그분들이 그야말로 속에 이 마음을 문을 열 때까지 찾아가서 듣고 또 얘기 나누고 같이 함께 울고 웃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했던 부분이 이 책에 이렇게 1권, 2권으로 담아져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도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우셨겠다. 그 많은 얘기들을 풀어내지 못했는데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기 사동지역사 선생님들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이 되게 무척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필요하겠다. 지금 현대를 살면서도 지나간 얘기들을 같이 풀어내고 같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함께 하면은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말고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린의 시간을 거슬러라는 음악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한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흩어져가 나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사동 지역사 모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보일 선생님, 그 지역사 모임을 하시면서 또 마을의 활동, 마을의 공동체 활동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하고 이렇게 지역사 모임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하시는 건 어떤 게 좀 새롭게 발견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뭐 공동체 활동 특히 사동이 공동체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또 재미있는 축제나 네. 서로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것들은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 도시 개발되기 전에 그 마을에서 이웃들이 어울려 살았던 것은 훨씬 더 수준 높은 공동체였구나. 그 뭐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집에서 혼나서 쫓겨나면 옆집 아줌마가 데려다가 씻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머리 따주고 그렇죠. 그쵸. 네.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 이건 사리포구 얘기는 아니지만 사리역에 잡화점이 있었는데 그 당시 80년대 이때가 이제 슈퍼마켓이 막 생길 즈음이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잡화점 아드님이 서울 가서 슈퍼마켓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슈퍼마켓 우리가 하면 이웃 가게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냐 당장 취소해라 이렇게 그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냥 뭐 지척거리에 미용실이 있고 카페가 있고 카페가 있잖아요. 잘 되면은 또 우리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공동체가 훨씬 정답고 사람을 더 좀 이렇게 잘 챙기고 또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알고 이런 부분은 좀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사업 중심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개인의 삶이 잘 존중되고 서로 이웃들 뭐 밥 먹는 거, 뭐 아니면 대소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챙겨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면서 개발로 인해서 막
그 건물이 만들어지고 편리해진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온기, 네.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사라져서 지금 그걸 다시 복원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람들이 삶의 어떤 따뜻함이 네. 녹아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렇죠. 알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개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건물이나 또 그렇죠. 보여주기식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송보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지역사 모임을 하시면서 우리 마을과 같이 뭔가 공동체나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그 신기하게도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 분들이 삶이 되게 그 아까 부인쌤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인데 어떤 진한 공동체가 있다. 근데 그게 공동체라는 걸 인식을 못 하는데 그냥 그 일상인 거 있잖아요. 네. 아까 공동체라고 말 안 해도 그게 삶인데 그게 그냥 일상인 거. 그냥 뭐 무슨 힘든 뭐 큰일 있으면 대소사 있으면 다 와서 다 일 도와주고 그 보면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그 석준 선생님 동생은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는 옆집 강모원만 줄 알았다고. 그 심지어 되게 사실 뻔뻔스럽긴 한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똥 싸면 네. 강모엄마 자기 여기 며느리는 안 부르고 강모엄마를 부르고 통기저기 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런 그게 그러니까 너무 옆집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같이 사는 거군요, 그냥. 네. 그런 어떤 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런 게 모든 이야기마다 다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 그리고 뭐 영상을 하나 찾았었어요, 비디오를 저희가 네. 그 인터뷰하면서 그 회갑잔치 뭐 그런 거 하면 사실 비디오를 찍잖아요, 좀 잘 사는 집은. 옛날에 비디오 그런데 영상을 찍는데 거기 보면 회갑잔치가 마을 잔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한 집안의 회갑잔치인데 그리고 뭔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사실 공동체라는 거는 오히려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건데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게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근데 신기하게 회갑잔치 그 영상에는 네. 온갖 사람들이 다 와요. 내가 봤을 때 약간 그 거지와 어떤 그 경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다 춤추고 있고 뭔가 같은 그게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네.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어른들을 대접하죠. 할머니들이 네. 쭉 그 상석에 있고 다 이렇게 밥 드시고 동네 할머니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식사하고 담벼락에도 할머니 쭉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냥 회갑잔치인데 석신의 회갑잔치인데 이렇게 마을잔치가 마을잔치가 된 거. 이렇게 예전에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느낌이 되게 그리고 거기 보면 시장분들 네. 비디오에서 보면 시장분들 그 마지막 그 사리폭을 기억하려고 그것도 너무 새로웠어요. 마지막 사리폭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리폭을 시장 상인분들이 비디오를 찍어요.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93년도인가? 그 당시 10만 원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예, 그렇죠. 어패류 상인들 네. 분들이 그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리포가 없어지는데 기록 우리의 모습을 담자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도 그냥 다 와서 아무나 다 와가지고 막 입에 막 뭐 넣어주고 그래서 입에 막 넣어주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도 되게 뭐라고 그러지? 그냥 관계가 그냥 끈끈한 관계가 관계.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안산에 원래 이런 게 있었구나. 안산이 그냥 신도시 공단 도시가 아니구나. 그런 걸 좀 느껴서 공동체에 대해서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까? 이 도시에서의 꿈꿔야 될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게 다시 생각이 드시는군요. 사실 이렇게 사동지역사 모임을 그냥 그 어떤 공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하나의 공동체 활동으로서 지역의 활동가로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걸 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김부희 선생님 네.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고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어려움 전에 제가 네. 아까 그 얘기 네. 하나만 덧붙이면은 그 영상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놀러 가고 이러잖아요. 네. 그냥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춤을 추세요. 그 주민들이 네. 그게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엿장수 앞에서도 추고 버스 앞에서도 추고. 야, 그 흥이 지금 사라졌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정다운 개입.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의 사생활, 네. 이건 나의 삶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경계 이런 그렇죠. 걸 치는데 그 개입이 네. 기분 나쁘지 않은 개입, 정다운 어, 개입. 그래서 어.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있어요. 정다운 개입 필요하죠. 그렇죠. 어떻게 개입 없이 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하여튼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어려움은 어. 그러니까 오지랖퍼가 많은 거지 옛날에. 새로운 용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정다운 오지랖, 개입과 그쵸. 오지랖. 예. 네. 그 어려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 일을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무슨 명예를 얻거나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산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주구장창 지금 뭐 6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거 그렇죠. 6년을. 그 뭐 저희가 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전문성이라는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이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하셔야죠. 우리 여기 안산시가 사실은 그 도시개발되기 전에 어떤 역사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그 사라진 것에 대한 그 기록을 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근 시들 주변의 도시들은 이 기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록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관심하다. 네. 예, 책을 만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도, 네. 뭐 시민 단체도, 네. 또 공동체 하시는 분들도 네.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라고 하면 음. 그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일을 서로 응원하고 사라진 것을 발견해서 기록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을 좀 눈여겨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서로 좀 돌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잊혀져 가고 아무렇지 않는 일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을 때, 네. 네, 그럴 때 힘들죠. 아. 네. 사실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요. 결국에는 그런 가정이 안산이 여러 다양한 요즘에 그런 역사 기록 또 에코 그 뮤지엄 이런 네. 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게 사실 이런 그렇죠. 지붕 없는 박물관에 대한 네. 기록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네. 부분에 같이 함께 힘을 써야 되는데 사동 지역사 모임만 네. 힘을 쓰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송보림 선생님은 어떤 점이 좀 조금 힘들었다 아니면 이런 점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부유쌤이랑 같은 맥락이긴 네. 해요. 사실은 그 저희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사실 사디포구가 꽤 유명한 포구였고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조금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포구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추억이 있는 그런 포구였는데 안산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록을 딱히 남기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치 그 사실 그분들의 그 인터뷰도 사실 다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네. 모고 그 다음에 박물관 얘기도 하셨어요. 역사 박물관이 그 필요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역사 박물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뭔가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산시나 이런 것 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네.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우리 자부심이잖아요. 그렇죠. 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되게 시 브랜드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지켰으면 좋겠다. 예.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네. 예. 관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보일 선생님 방송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이요. 네. 네, 올해도 저희 사동 지역사 모임의 기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는 수인선 사리역을 주제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작업했던 사리포구 이야기를 그냥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이야기가 마을 어떤 지역의 이야기가 돼서 북토크도 하고요. 그다음에 목소리 낭독극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우리 송보일 선생님 오늘 감사해요.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네. 예, 저희가 더 많은 안산에 사셨던 분들 이야기를 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록하고. 네. 두 분의 선생님과 그리고 사동 지역사 모임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능하면 책을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들으면서 나정숙의 생활실험실 25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그네스 발차의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여러분 Το τρένο φεύγει στις 8. Ταξίδι για την Κατερίνη. Νοέμβρης μήνας δεν θα μείνει. Να μη θυμάσαι στις 8. Να μη θυμάσαι στις 8. Το τρένο για την Κατερίνη. Νοέμβρης μήνας δεν θα μείνει.